부산 외곽의 오래된 해안마을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했다. 관광객들이 찾는 번화한 해변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서 강준호라는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63세 나이였고 한때 해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누구와도 깊이 엮이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다. 새벽이 오면 바다로 나가고 낮이 지나면 돌아와 낡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런 반복 속에서 그는 익숙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평온과는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침묵과 거리감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바다는 그에게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운 존재였다. 해군 시절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고 그 기억들은 그의 생각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바다 위에서 보냈던 수많은 날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말로 꺼내지 않았던 선택들이 그의 안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못했다. 그것이 생계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공백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부산 앞바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계절에 맞지 않는 기압 변화가 감지되었고 해안가에서는 이미 여러 척의 배가 서둘러 돌아오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알렸고 대부분의 어민들은 일찍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강준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바다에 남아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습관처럼 자신이 정한 기준이 외부의 변화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늘 그랬다. 누군가의 판단보다 자신의 감각을 더 믿었고 한 번 정한 흐름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 해군 시절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바다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공기 속에는 무겁고 불안정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먼 바다 쪽에서부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밀려왔고 수면은 이전과 다른 리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그물을 정리한 뒤 배를 돌려 항로를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미 시야는 제한되어 있었고 주변의 윤곽은 흐릿하게만 구분되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건은 더 나빠졌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지 않았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에 가까운 감각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좁은 수로를 지나 집으로 이어지는 부두에 도달했다. 주변은 이미 밤처럼 어두웠고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세상은 비와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소리는 하나로 섞여 있었다. 그날 밤은 길게 이어졌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고 바람은 그 리듬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그에게 밤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의 밤은 평소와 달랐다.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바다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해안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강준호는 평소처럼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의식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가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일은 그에게 오래된 습관이자 하나의 방식이었다. 해안에는 예상대로 다양한 것들이 밀려와 있었다. 나무 조각, 부서진 장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천천히 이동했다. 그때였다. 바위가 모여있는 지점 너머 물이 얕아지는 구간에서 이상한 형태가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흔한 잔해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형태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떠밀려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처럼 보였다. 강준호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렀다. 그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강준호의 시선은 한동안 그 물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부유물이라고 보기에는 형태가 지나치게 일정했고 우연히 떠밀려온 것이라기에는 위치가 애매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상하다는 감각은 단순한 호기심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었다. 그는 그 감각을 잘 알고 있었다. 해군 시절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는 그 물체를 향해 천천히 접근했다. 가까워질수록 형태는 더 분명해졌다. 표면은 어둡고 매끄러운 금속처럼 보였고 곳곳에는 해양 생물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오래 물속에 있었던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유지한 채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스쳤다. 해양 장비, 폐기된 군사 물품, 혹은 오래전에 유실된 어떤 구조물. 그러나 어느 쪽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눈앞에 있었다. 형태는 길고 좁았으며 양쪽 끝이 완만하게 이어져 있었다. 인간의 신체를 연상시키는 비율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냈다. 강준호는 그 구조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관. 그 단어가 떠오르자 이전까지 모호했던 모든 감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났다. 단순한 금속 구조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나무로 만들어진 관도 아니었고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형태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표면을 살폈다. 세월의 흔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강한 의도로 제작된 물건이라는 의미였다. 강준호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대로 두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흘러왔고 대부분의 선택은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그 단순함을 깨고 있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 물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도구를 가져왔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밧줄과 고정 장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바위 쪽으로 돌아왔다.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물체는 일부가 끼어 있었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다. 단순히 끌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일정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구조를 파악하고 어느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히 떠밀려온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이곳으로 이동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어젯밤의 폭풍과 관련이 있었다. 마침내 고정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전체 구조가 천천히 이동했고 물 위로 떠오르는 형태가 드러났다. 그것은 확실히 관이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형태의 관이. 강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그 관을 바위에서 완전히 분리한 뒤 밧줄로 고정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해안 쪽으로 끌어오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마치 어떤 오래된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물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관은 해안 위에 놓였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강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관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자신의 부두까지 옮기기로 했다. 오래된 장비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작업은 느렸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은 점점 그의 생활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두 위에 올려놓았다. 그곳은 그가 매일 오가던 장소였고 이제 그 관은 그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강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집안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생각은 계속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두 끝에 놓인 금속 관일,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을 열지 않고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준호는 그 금속 관을 부두 위에 올려놓은 이후로 일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하루의 끝이 분명했고 다음 날의 시작도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이가 끊어져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었다. 부두 끝에 놓인 오래된 금속 관일,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질문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 질문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피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계속 깨어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밤은 길게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웠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상태, 그 감각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 관을 열어야 한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부두 끝에 놓인 금속 관은 그대로였다. 밤사이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정적인 상태가 더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는 관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전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표면을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속은 단순한 철이 아니었다. 오래된 합금처럼 보였고 부식이 진행되었음에도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얇은 층처럼 덮인 흔적들이 있었다. 해양 생물의 잔해, 그리고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흔적들. 그는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조금씩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특정한 형태를 인식했다. 글자였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각인,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형태가 있었다. 그는 더 집중해서 그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 개의 글자가 드러났다. HJW.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글자를 알고 있었다. 정확한 상황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갔다. 오래전 어린 시절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그의 아버지가 한 번씩 꺼내던 이름, 한재우. 강준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존재였다. 전쟁 시기에 사라졌다는 이야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가족 안에서도 그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그 이야기를 깊이 믿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었고 확인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글자는 그 기억과 연결되고 있었다. HJW. 한재우. 그는 다시 관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관의 다른 부분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표면에는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원형의 문양,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심이 있는 구조였다. 군사적인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고 특정 조직을 나타내는 표식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도구를 가져왔다. 오래된 작업 도구들이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을 살폈다. 뚜껑과 본체를 고정하는 구조가 있었다. 여러 개의 볼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 이 구조는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의 접근을 막기 위한 설계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열 수 있는지.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다.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볼트는 움직이지 않았고 도구는 그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방법을 바꿨다. 각도를 조정하고 힘의 방향을 바꾸고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구조가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의 볼트가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고정이 풀렸다. 그 순간 그의 내부에서 어떤 감각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는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많은 고정이 풀려갔다. 각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흐름이 만들어져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이 관을 여는 것. 해가 기울어질 무렵 그는 잠시 멈췄다. 이미 여러 개의 고정이 제거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점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것을 열면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작업을 멈췄다. 완전히 열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는 내일을 생각했다. 다음 단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강준호는 그날 밤 평소와 다르게 시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루의 흐름이 아니라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준비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관의 구조와 남아있는 마지막 고정 장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볼트를 제거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열기까지는 한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 단계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의지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 또렷한 상태였다. 머릿속에는 불필요한 생각이 없었다. 해야 할 일과 그 순서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부두로 나갔다. 금속관은 전날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더 커져 있었다. 이미 일부가 풀린 구조는 이제 닫혀있는 상태라기보다 열림 직전의 상태로 보였다. 강준호는 남아있는 부분을 확인했다. 마지막 볼트는 다른 것보다 더 깊이 부식되어 있었고 표면과 거의 일체화된 상태였다. 단순한 방식으로는 제거가 어려웠다. 그는 새로운 도구를 준비했다. 오래전에 선체를 수리할 때 사용하던 장비였다. 이 작업은 단순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는 장비를 작동시켰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 리듬에 집중했다. 외부의 시간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오직 하나의 지점에만 집중된 상태였다. 마지막 고정 장치의 그는 그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업은 길어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과정의 일부처럼 이어졌다. 그의 사고는 단순해졌다. 제거한다, 확인한다, 다시 접근한다. 이 반복 속에서 마지막 볼트는 조금씩 형태를 잃어갔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변화가 나타났다. 구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변화를 인식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고정이 풀렸다. 그 순간 관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것은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단지 열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뚜껑을 여는 것. 그는 도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관의 틈에 그것을 밀어넣었다. 압력을 가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그리고 다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구조가 움직였다. 금속이 서로 분리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천천히 압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관의 뚜껑이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에서 나온 공기였다. 그는 그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제 내부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는 다시 앞으로 집중했다. 옷뚜껑은 완전히 열렸다. 강준호는 그 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일정하게 정리된 물체들이 놓여 있었다. 작은 상자들 묶여있는 형태, 보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그는 그것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겉을 감싸고 있던 재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 있었고 손을 대는 순간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안에서 금속이 드러났다. 작은 상자였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금속 조각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형태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색과 질감이 분명했다. 그는 다른 상자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금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전들이 섞여 있었다. 표면에는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았다. 시대가 분명히 오래된 것이었다. 단순한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물건들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부를 확인했다. 또 다른 상자에서는 장신구가 나왔다. 이 목걸이, 반지, 그리고 정교하게 제작된 장식품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집단의 자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더 깊이 확인했다. 그 안에는 문서도 있었다. 종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자가 있었다. 오래된 형태의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다. 이 내용은 완전히 읽히지 않았지만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동, 보관, 전달. 그는 그 의미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계획된 이동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이동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건을 확인했다. 작은 금속 장식이었다. 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글자를 확인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의 삶과 연결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 금속 장식을 손에 쥔 채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구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가 지금까지 확인해온 모든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그 글자를 확인했다. 명확하게 새겨진 이름, 한재우. 그 이름은 더 이상 막연한 기억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로 존재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 장식을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관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금속 상자들, 문서, 그리고 장신구.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내부를 확인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구조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단계였다. 각 물건은 정리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우연히 넣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열된 형태였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다. 그 질서는 누군가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문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었다. 기송, 보호, 확보. 이 단어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강준호는 그 의미를 하나씩 연결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동은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이 관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 문서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위치, 그리고 일정한 경로.
그는 그 내용을 자신의 기억과 대조했다. 부산 근해 해상 이동, 그리고 기록이 끊긴 지점, 그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계획되었고 그 계획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장식을 확인했다. 그 안의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새겨진 문장.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신뢰와 역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식했다. 한재우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강준호는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기억, 그러나 지금은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갔다. 전쟁 시기 혼란 이동 중인 자산이 그리고 사라진 기록, 그 모든 것이 이 관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 자산은 원래의 목적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가능성, 그 이유는 단순한 사고로 설명되지 않았다.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강준호는 그 선택을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방향을 바꾼 기록이다. 그는 다시 상자들을 확인했다. 각각의 물건은 개별적인 가치도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 체계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치밀했다. 그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자산의 종류, 보관 방식, 문서의 내용, 그리고 이름,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강준호는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과거와도 사람들과도. 그러나 지금은 그 거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외부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내부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었다. 시간 속에서 멈춰있던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정리했다.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의미를 재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연결이 드러났다. 이동 경로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회피를 포함하고 있었다. 기록은 최소한으로 남겨졌고 특정한 구간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운송 기록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숨겨진 흐름이었다. 그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재우가 있었다. 강준호는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책임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장식을 손에 쥐었다. 그 안의 이름, 그것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중심이었다. 강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준호는 더 이상 그 발견을 혼자만의 영역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가 확인한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나 추측으로 남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동시에 그 의미는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며칠 뒤 그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목적은 분명했다. 국립기록보관소와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 그는 오랜만에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사고는 이미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 전쟁 시기 해상 운송 기록, 비공식 자산 이동 기록, 그리고 군 관련 문서들. 접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부 자료는 일반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듯 했다. 수많은 문서, 날짜, 이름, 그리고 이동 경로.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한 기준을 세웠다. 연도, 해안 지역, 그리고 사라진 기록.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반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비공식 운송 기록이 존재했다. 그중 일부는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도착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지점에 집중했다. 그리고 하나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특정 날짜, 특정 항로, 그리고 도착 미확인. 그는 그 문서를 자세히 확인했다. 거기에는 하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재우. 강준호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 기록을 중심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 나갔다. 추가적인 문서, 관련 기사,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했다. 그 결과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해당 운송은 단순한 물류 이동이 아니었다. 전쟁 말기, 특정 자산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완전히 수행되지 않았다. 기록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강준호는 그 지점을 다시 생각했다. 관 안에 있던 물건들, 문서, 그리고 이름, 이 모든 것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확인했다. 항구기록, 부산에서 출발한 선박 목록. 그중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의 최종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정보를 따로 정리했다. 그리고 다른 자료와 대조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선박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 그리고 강준호가 관을 발견한 지역. 두 지점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연결 가능한 범위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관은 그 선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선박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이 자산은 바다에 남겨졌는가? 단순한 사고였다면 모든 것이 흩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관은 보존된 상태였고 내부도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다. 그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숨겼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재우였다. 강준호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확인했다. 당시 인물 기록 한재우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록에서 그의 역할이 드러났다. 통역, 항로 안내, 그리고 특정 임무에 대한 참여. 그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었다.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선택을 했다. 강준호는 그 의미를 생각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갔다. 전쟁, 자산 이동,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판단. 그는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문서를 확인했다. 개인 기록에 가까운 형태였다.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바다와 함께 사라졌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결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남기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도. 강준호가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과 같은 상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해진 것은 이 사실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징후였다. 동네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이전보다 오래 머무는 느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의미 없이 이어지는 관심이.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흐름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무언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퍼지고 있었다. 그는 그 원인을 생각했다. 자신이 관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 또는 서울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같았다.
관심이 시작되었다. 강준호는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했다. 그 위험은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의미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며칠 뒤 그 변화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집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의 움직임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가능성은 현실로 드러났다. 늦은 시간,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감지되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그는 조용히 외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창고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그 방향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관에서 꺼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상황을 분석했다. 인원은 한 명이 아니었다. 둘 이상. 어쩌면 셋. 목적은 분명했다. 탐색이 아니라 확보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즉시 행동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의 사고는 과거의 훈련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이 판단의 거리, 이 시간, 그는 그 요소들을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였다. 접근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상대는 즉시 반응하지 못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되었다. 그는 상대를 제압했고 더 이상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명확했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관 안에 있던 것. 강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냈다. 강하게 경고를 전달했다. 그리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일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관심, 그리고 더 강한 압박. 그는 그 흐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않았다. 내 생각은 단순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택지는 명확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숨기고 지킨다. 두 번째, 외부에 공개한다. 첫 번째 선택은 단순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금 상태에서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번째 선택은 위험을 외부로 넘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강준호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다. 그는 다음 날 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 과거 해양경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강준호는 필요한 내용만 전달했다. 불필요한 설명은 없었다. 상황 발견 그리고 현재 상태. 그 상대는 즉시 반응했다. 추가적인 질문 없이 확인을 요청했다. 강준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 문제는 공식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관을 떠올렸다. 그 안에 있던 것들 그리고 그 의미.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선택이 맞는지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접근 경로를 제한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을 강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강준호가 연락했던 인물은 약속한 시간보다 정확하게 도착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온 사람은 대학에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해양 관련 유물과 전쟁 시기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물이었다. 강준호는 필요한 설명만 전달했다. 그 과정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관의 발견, 내부의 구조, 그리고 문서와 이름. 두 사람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의심보다는 확인의 태도에 가까웠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관의 내부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었다. 학자는 하나씩 물건을 확인했다. 형태, 재질, 제작 방식, 그리고 보존 상태.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신중해졌다. 강준호는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발견이 아니라 기록의 복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확인은 길어졌다. 문서가 펼쳐졌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편적이었지만 연결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다. 강준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상했던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놀람도 흥분도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관련 기관이 연결되었고 정식 절차가 시작되었다. 유물은 분류되었고 기록은 정리되었으며 모든 것은 공식적인 관리 체계로 이동했다. 강준호의 이름은 발견자로 기록되었다. 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이 주어졌다. 금액은 예상보다 컸다.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치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한재우, 그 이름이 다시 기록 속에 등장했다. 이 문서의 해석이 진행되면서 그의 역할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한 인물이었다. 그 선택은 기록을 바꿨다. 자산은 전달되지 않았고 전쟁의 흐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닷속에 남겨졌다. 강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그 이후 유물은 전시 준비에 들어갔다. 전문 인력들이 참여했고 보존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강준호는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유물은 정리된 상태로 전시 공간에 놓여 있었다. 금속 상자, 장신구, 그리고 문서, 그 중심에는 작은 장식이 있었다. 그 안에 사진과 이름, 그것은 이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적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강준호에게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 그는 그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전과는 같지 않았다. 집은 수리되었고 오래된 구조는 정리되었다. 그는 일부 자금을 지역사회에 사용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공동묘지의 정비, 그리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중에는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름은 한재우로 정해졌다. 그는 그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이름은 이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다. 이전에는 조용한 존재로 인식되던 강준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아침, 바다,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의미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그는 때때로 부두에 앉아 있었다의 생각은 길지 않았다. 오히려 단순해졌다. 한재우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그는 그것을 다시 떠올렸다. 과거에 한 사람이 남긴 결정이 시간이 지나 지금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 흐름은 단절되지 않았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조용히 이어졌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통해 남는다. 그 선택은 당장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을 지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시 선택을 한다. 강준호는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 흐름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선택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점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작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